안녕하세요. 4월 12일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시장이 1800선을 회복하면서 계좌 사정 조금 좋아지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언제까지 시장이 상승할 수 있을지, 지금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지 오늘도 최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수가 1800대로 마감을 했는데요. 저점 대비 좀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언제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 추세로 본다라면은 이제 추가 상승이 더 이어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그렇지만 여전히 이평선 때 보시면은요 역배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시장이 뭐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저점을 잡아내고 바닥권에서 반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역별 전환이 된 상황 속에서는요 언제든지 상승과 하락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변동할 수 있다 정도는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옴에 따라서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분위기에서 이제 찬물을 끼얹을 필요는 없겠고요. 이제 올라가고 있는 동안은 또 상승을 계속 즐기는 것이 맞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아직 현금 들고서 매수 언제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은지. 네, 뭐 이전에도 한번 해드린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적점대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면 뭐 별로 고민할 건 없어 보여요. 왜냐면은 오르면 올라서 좋고 내리면 또 추가 대응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라는 것은 이제 돈을 한꺼번에 다 안 쓰고요. 일단 일정 부분을 이제 나눠서 떼어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한 3, 4개 정도 또는 5번, 6번 정도로 매수할 만큼으로 나눠 가지고요. 1차적으로 매수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올라가는 것에 따른 추가 매수 대응을 세워보시거나 아니면 내려가더라도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일단 방향성을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고 또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자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될 때는 분할 매수가 일단은 정확한 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분할적으로 적립식 투자, 이제 매달 일정한 날에 또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2주에 한 번씩이든 이렇게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금액으로 매수를 들어가시는 것이 유리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매수에 일단 동참해야 되느냐?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건 나쁠 때건 항상 주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매수에는 일단 들어가는 게 좋겠는데 매수에 대한 방법이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이 좀 올라올 때 수익 많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손실도 좀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알아볼게요. 강한 상승 보였던 엔터 관련주들 준비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초록뱀입니다. 네, 초록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뱀은 이제 미디어 관련주거든요. 엔터 이런 쪽인데 최근에 이제 엔터 관련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상한가로 마무리가 좀 됐고요. 이 종목은 이제 뭐 그 시장 변동성에도 그렇게 크게 하락했다거나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고요. 유지가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부담은 일단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하락하기 이전의 수준까지 다 회복이 됐고요. 또 강하게 올라왔는데 그 배경에는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 이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부담감들이 계속 나왔었겠지만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쪽에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되더라 이런 얘기가 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동영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스트리밍으로 이제 계속 그냥 실시간으로 계속 쳐다보는 그런 상황에 좀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콕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관련 있는 종목군들이 드라마를 제작한다거나 또는 게임 주거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집중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강하게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뭐 학생들도 온라인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좀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동영상 관련한 그런 미디어 관련한 그런 종목군들의 상승은 일단 뭐 이유가 있는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한가가 일단 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뭐 저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만 오후 시점에서 이제 삐직삐직하면서 올라갔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250만 주라는 잔량을 남겨놓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근데 위험이 될 때까지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강한 상한가 잔량과 그 다음에
이런 재료를 갖고 들어왔다라면 다음날 거의 갭상승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갭상승일 경우에는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런 시점에서는 일단 신규 접근은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갭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직전 고점대에서의 저항대가 나타나고 있죠. 2,000원 정도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2,000원대에서 살짝 주춤거리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갭상승 이후에 2,000원 즈음에 근접하게 된다면 단기적 차익실현은 나쁘지 않다 보실 수 있겠고요. 다만 이게 갭상승 이후에 아주 그냥 강하게 또 뭐 다음날 추가적인 상한가 나온다든지 더 강하게 밀리지 않고 움직인다라면 일단 저항대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더 보시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000원대에서 이런 매도에 대한 포인트가 만들어졌을 때는 뭐 단기적 차익실현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전혀 밀리지 않고 강하게 올려붙여 준다라면 그대로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접근은 지금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초록뱀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홀딩 전략 주셨고요. 2,000원 근처에서는 뭐 단기적인 매도 의견도 좀 고려해 볼 만하다 의견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네, 엔터 관련주 두 번째 종목은 키이스트입니다. 어떤가요? 네, 키이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스트도 뭐 엔터, 그 다음에 드라마 이런 쪽이죠. 네, 이 종목도 지금 강하게 올랐습니다. 지금 조금 다른 게 있다라면 이 종목은 상한가가 아니라는 부분,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요, 저점권에서 이제 충분히 지지를 받아준 모습이었고요. 이번에 주가가 좀 내려갔던 모습들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상 궤도로 다시 들어갔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3,000원 이상의 주가가 형성된다라면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물론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매수에 대한 힘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포인트에서는 이제 미디어 관련한 이런 쪽에서의 기대감들이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컨텐츠 제작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다 퍼질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이 종목에 대한 관점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3,000원대 저항만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자. 만약 갭상승으로 3,000원 넘어간다 그러면 계속 홀딩이지만 이게 뭐 보합으로 시작한다거나 아니면은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오면서 뭐 지금 현재 그 형성된 종가죠. 2,750원 이탈하게 된다라면 매도 의견을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홀딩 전략이 맞고요. 그 다음에 반등 이후에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진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매도 의견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3,000원대 이상에서는 홀딩, 또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2,750원 이탈하게 되면 매도 의견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신규 접근은 3,000원대 이상에서 유지가 된다면 일단은 매수도 나쁘진 않은데요. 요거는 상황을 좀 보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원대 이상에서 지지권 형성이 되고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괜찮겠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키이스트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3,000원 위에서 강한 모습을 보일 때는 계속 홀딩이고요. 그 다음에 2,750원을 깨고 내려가면 매도를 고려해 보시는 게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그리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3,000원 위에서 역시 강한 모습을 보이면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인기 검색주 알아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시젠입니다. 어떤가요? 네, 시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는요, 지금, 지난번에도 지난번 드렸던 것 같아요. 단기 급등 이후에 주가가 좀 하락해서 반전하는 모습이죠. 근데 지금 포인트는 일단 버틸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어떤 기로에 서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진단 키트와 관련된 부분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 기대감들이 많이 모이고 있었던 내용도 좀 있었고요. 또 현재 수출도 많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정점을 찍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제 이 종목군들이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물론 뭐 여전히 그 기대감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업의 주가가 이만큼 올라온 것에 대한 그 정도 가치의 그런 포인트가 계속 연결될 것이냐 계속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뭐 부정적인 경우가 좀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수익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과하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테마가 형성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내용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에서는 이제 주가의 변동성을 우리가 어떻게든 예상해 보기
보기엔 좀 어렵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대응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응 전략은요, 여기 저점 지지권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이상으로 넘어서게 된다라면 일단은 추가 상승을 통해서 직전 고점 넘어가는지 여부, 직전 고점 넘어가면 그대로 홀딩, 직전 고점 넘어가지 못한다라면 역시 홀딩,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쪽으로 넘어서게 되면 10만원만 넘어서게 되면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홀딩 전략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대신에 아래쪽 지금 83,000원쯤 되는 것 같은데요. 이 가격대 이탈하게 된다면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평선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 시점에서는 주가가 아래쪽 지지선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겠죠. 그러니까 83,000원 구간을 손절 매도 라인대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만원대 이상 또는 여기 지금 이 구간 또 역시 홀딩이고요. 그 다음에 10만원대 이상에서는 긍정적, 그 다음에 지금 자리는 홀딩 전략, 83,000원 아래쪽으로는 매도 의견,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것이 지금은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젠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홀딩 전략, 그리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어떤가요? 네, 삼성전자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삼성전자는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다, 어쩌다 해서 말들이 좀 많긴 한데요. 지금 사실 시장의 상승보다는 조금 둔화한 모습이죠. 시장보다 조금 덜 오르는 모습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 한 달 동안 코스닥 같은 종목들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잘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이제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보기 좀 그렇겠고요. 이 대형 종목군들의 특징이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이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은 외국계 매수가 많이 들어와 줘야지만이 주가 상승을 좀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그렇게 썩 훌륭하지 않습니다. 매도가 된 이후에 매수 전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의 물량으로 이 종목을 다 끌어올리기는 좀 부담스럽다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거래량도 많고 일단 관심도 많이 끌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일단 상승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은 좀 힘에 버거울 것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관점들을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또 매수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관점의 차이일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즉 장기적 관점을 보느냐 아니면 중단기 관점을 보느냐라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단기적 관점에서 본다라면 사실 이 종목에 투자해서는 그렇게 재미있는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일단 업황의 개선이라든지 또 대표 업종, 대표 종목이라는 어떤 기대감, 그 다음에 배당주라는 기대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가는 상승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장기적인 관점이라는 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요. 1년, 2년도 짧겠죠. 5년, 10년 또는 그 이상의 관점들을 보시고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매수 들어간 거나 이런 부분은 좋지 않겠고요. 항상 나눠서 천천히 길게 보고 들어가시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뭔가 엄청난 기회가 생긴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신규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수익률이 더 좋은 종목들이 현재 시장 상황에 더 맞게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신에 길게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길게 나눠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홀딩 하시거나 매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답이 없고요. 장기적으로 보셔야지 답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삼성전자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주셨고요.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거래량 특징주 두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맥입니다. 네, S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맥 같은 경우도 이제 재료가 있었죠. 네. 지금 보면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었을 겁니다. 자회사가 이제 혈장 치료와 관련된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치료제, 수혜주 이런 식으로 구분이 좀 됐었고요. 최근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었죠. 세브란스 병원에서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을 동반한 중증 폐렴이 생긴 환자에게 이것을 치료한 결과 회복에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완치자의 항체가 담긴 혈장을 환자에게 주입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좀 됐었는데, 이제 마땅한 치료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사용했지만, 이제 치료제가 만약에 나온다거나 또는 이제 백신의 개발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 단계 이제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단기적 상승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의 이제 매도가 나타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자리 그거 보게 되면 아마도 저항대에 대한 모습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대에 대한 내용들은요, 항상 단기적 상승에서 상승을 저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주가의 하락이 조금 더 진행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주가가 만약에 근데 지금 현재 보유 중인 분들은 추가 하락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1,300원 정도까지도 예상해 봐야 되거든요. 또는 그 아래쪽.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얻어맞고 시작해버린다라면 매도가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구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종목에 대한 지지선은 지금 1,100원에서 1,200원대 사이에서 나오게 될 텐데 만약에 1,300원까지 한 방에 밀려서 시작했다. 그렇게 된다면 매도가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입니다. 홀딩이고요. 하락 이후에 반등하는 포인트를 기다려서 반등 시 매도하시거나 뭐 손실을 축소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보셔야지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미 내려온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홀딩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 상승을 노리는 그런 관점에서 나쁘지 않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지지선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지선이 확보된 이후에 대응점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지금 당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지선 확인하고 대응해라. 그 말씀 드릴 수 있겠고, 단기적으로만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즈음이라면 매도가 의미가 없다. 홀딩세로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S맥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홀딩 전략 주셨고요.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지지선을 좀 확인하고 접근해 보시는 것이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남선 알미늄입니다. 어떤가요? 네,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테마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정치 테마라는 거, 이제 총선이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수요일인데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총선과 관련한 부분에서 좀 뜨거운 모습일 테고요. 지난번에 한번 진단 드렸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단기적 상승이 나타나고 나서 윗골이 달리고 뭐 거래량 터지게 되면 이제 매도하는 포인트가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위에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근데 이제 총선 테마가 지금 총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선으로도 갈 수 있다. 사실 이 남선알미늄과 연결되어 있는 이 후보자들 같은 경우들은요, 지금 종로지역이죠. 그래서 향후 대선까지도 연결시켜야 되는 그런 내용이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테마가 조금 굵직한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난다기보다도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다음번 대선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종목군들은 워낙 그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로 샀다 팔았다 하시기가 좀 매매 자신 있는 분들 아니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라면 아예 그냥 종목이 밑에 쪽에서 저점 지지가 좀 됐다라고 생각됐을 때, 뭐 지금 보면은 3,500원 정도, 4,000원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라인 때까지 푹 기다렸다가요, 그런 시점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뭐 좀 길게 내다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만 사놓고 향후 추세에 따라서 대응하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조정이 더 깊게 들어오면 그 시점에서 매수가 괜찮은데 지금은 약간 어설프겠죠. 그러니까 매수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관망이 맞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내릴 수 있어요. 4,500원 정도까지 내릴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내린다고 하더라도 현재 포인트에서 만약에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더 하락해서 시작했다. 그렇게 된다면 매도가 또 의미가 없어지죠. 이미 다 내려왔는데 무슨 매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리는 일단 매도보다는 저점 지지, 반등 기대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이지 않나라고 생각되고요. 4,500원 지지가 웬만큼 강하게 형성됐기 때문에 이런 정도 시점에서는 아마도 지지가 어느 정도 형성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총선이 지나고 나서 대선까지만 연결되는 테마로 간다라면 시간적 여유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셔야지 된다는 것. 지금은 당장 수익보다는 지루한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전략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매수에 대한 의견이라면 오히려 4,000원 아래쪽까지 훅 들어오게 된다라면 그럴 때 대응을 해보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대선까지 조금 길게 내다보시는 정치 테마주로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남선 알미늄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홀딩 전략 주셨고요.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4,000원 정도까지 좀 많이 깎아줄 때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6종목 여기까지고요. 최 이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시장이 일단은 뭐 계속 상승할지 아니면 또 조정을 받을지 그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기회가 열린 것은 확실하죠. 그래서 바닥권 근처에서 계속적으로 주가 상승하고 있고 이럴 때 매매 포지션만 잘 좀 잡아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들을 연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회들 잘 살리시기 바라고요. 네, 좋은 성과들 많이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한 주간 준비 잘해서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